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답터 채널의 민규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정렬을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내부 정렬의 종류들 이외에 이번 시간에는 나머지 퀵 정렬, 힙 정렬, 병합 정렬, 기수 정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추가로 여기에 더하여서 우선순위 큐라는 개념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정렬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내부 정렬과 외부 정렬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내부 정렬의 종류 중에 저희는 이 네 가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 네 가지의 특징은 뭐였어요? 효율은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구현하기 쉬운 정렬 방식들이었어요. 그러면 이번 시간에 배울 퀵 정렬과 힙 정렬, 머지 정렬, 기수 정렬은 뭐냐? 구현은 까다롭지만 성능이 상당히 괜찮은 효율이 좋은 알고리즘들이에요. 그래서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오늘 마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퀵 정렬, 퀵 솔트입니다. 퀵 정렬은요, 데이터들을 피벗, 키라고 불리는 이 피벗을 부분적으로 나누어가며 정렬하는 방법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고요. 얘의 시간 복잡도는 어떻게 되냐면요, 평균적으로는요, 비고의 nlog n입니다. 그리고 최악인 경우에는 비고의 n제곱이에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알고리즘들은 비고의 n제곱이라는 시간 복잡도를 가져서 느린 알고리즘이었지만 이 퀵 정렬은 평균 시간 복잡도가 비고의 nlog n으로서 비고의 n제곱보다 상당히 빠른 효율을 가집니다. 이 nlog n이 n제곱보다 빠르다는 것은 알고리즘 성능 분석 시간에 이미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비고의 n제곱보다 비고의 nlog n이 상당히 빠른 성능을 나타낸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이런 퀵 정렬에 대해서 배울 건데 일단 특징을 한번 봐볼게요. 특징을 제가 쭉쭉 설명드릴 건데 이해가 안 돼도 일단 한번 봐보세요. 나중에 제가 사례를 설명하면 그때는 이해가 될 겁니다. 첫 번째 특징은요, 피벗을 기준으로 작은 값을 왼쪽, 큰 값을 오른쪽으로 분할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리콜, 다시 재호출을 합니다. 그래야 하기 때문에 재호출을 하는 자료 구조는 무엇이 필요해요? 스택이 필요하죠. 그쵸? 그래서 스택이 필요하게 되고요. 그리고 얘는 분할과 정복을 활용하는 분할 정복 알고리즘입니다. 자, 지금 이해가 안 돼도 그냥 한번 들으세요. 아시겠죠? 좀 이따 이해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알고리즘은 어떻게 진행이 되냐 하면요, 이런 순서대로 알고리즘이 진행이 되는데, 자, 지금 이 알고리즘 순서를 하나하나 말로 설명하는 것은 당연히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시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자, 요 예시고요. 15, 30, 65, 35, 18로 나열된 데이터를 퀵 정렬을 통해서 정렬을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 처음에 피벗을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첫 번째로 피벗을 설정해줘야 되는데 피벗을 맨 오른쪽에 설정을 해줍니다. 맨 오른쪽에 설정을 해줄 수도 있고요. 맨 왼쪽에 설정을 해줄 수도 있어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는 맨 오른쪽으로 설정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레프트와 라이트를 각각 지정을 해줍니다. 레프트는 이름 그대로 맨 왼쪽에 지정을 해주고 라이트는 피벗을 제외한 데이터들의 맨 오른쪽에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자, 이 상태로 시작을 할 건데요. 첫 번째 뭐예요? 레프트 값이 피벗 값보다 클 때까지 계속 레프트를 증가하라고 그랬어요. 레프트 값은 뭐예요? 레프트가 아니라 레프트 값이죠. 레프트 값은 지금 레프트가 가리키는 값이에요. 15고요. 피벗 값은 몇이에요? 18이죠. 그러면은 15가 18보다 작으니까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레프트를 증가시키라고 했죠. 즉 레프트를 오른쪽으로 이동시켜줍니다. 이동시켜주면 어떻게 될까요? 자, 레프트 값이 30이 되죠. 그쵸? 레프트 값이 30이 되고 피벗 값이 18이 됩니다. 즉 레프트 값이 피벗 값보다 크니까 레프트를 이제 증가시킬 필요가 없죠. 그럼 여기서 레프트를 멈추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요? 두 번째, 라이트 값이 피벗 값보다 작은 걸 만족할 때까지 라이트를 계속 감소시키라고 했습니다. 라이트 값은요, 지금 35고요. 피벗 값은 지금 18입니다. 그러면 라이트 값이 더 크니까 라이트를 감소시켜줘야겠죠. 라이트를 감소시켜줘야 되니까 왼쪽으로 감소시켜주면요. 어때요? 라이트 값은 5고 피벗 값은 몇이에요? 18이 되죠. 즉 라이트 값이 피벗 값보다 작으니까
만족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멈춰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3번과 4번을 한번 봐보면 돼요. 레프트의 위치가 라이트의 위치보다 크거나 같으면은 어때요? 레프트와 피벗 값을 변경을 하고요. 레프트보다 라이트가 오른쪽에 있으면 레프트와 라이트 값을 변경을 해요. 지금 레프트와 라이트의 위치가 어때요? 라이트가 오른쪽에 있죠. 즉 4번 레프트보다 라이트가 오른쪽에 있습니다. 이럴 때는 레프트와 라이트 값을 변경을 해줍니다. 그렇죠? 자, 지금 하나하나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고 있어요. 하나하나 이걸 잘 따라오셔야 돼요. 알고리즘을.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5랑 30의 위치가 변경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다시 진행을 해보는 겁니다. 다시 어때요? 레프트 값이 피벗 값보다 클 때까지 레프트를 증가시켜요. 레프트 값이 현재 5니까 18보다는 작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이동을 시키면요. 레프트 값이 피벗 값보다 크니까 만족을 했죠. 자, 그럼 여기서 멈추고요. 그 다음에는요. 라이트 값이 피벗 값보다 작을 때까지 라이트 값을 감소시킵니다. 자, 그러면 현재 라이트 값은 30이고 피벗은 18이니까 왼쪽으로 이동시켜야겠죠. 그래도 크니까 라이트 값을 한 번 더 이동시키면 라이트는 5고요. 피벗의 값은 18입니다. 자, 그러면 라이트 값이 더 작으니까 만족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멈춰주시면 되고, 자, 이제 3번과 4번 중에 어디를 만족하는지 봐야 되는데요. 레프트가 라이트보다 오른쪽에 있죠. 즉 레프트가 라이트보다 크거나 같으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레프트와 피벗 값을 변경을 해줍니다. 즉 60과 18을 변경을 해주면 돼요. 자, 이렇게 하나하나 따라오시면 돼요. 그렇죠? 자, 이렇게 변경을 하고 나면 여기가 피벗이 됐죠. 그렇죠? 18을 옮겼으니까. 그러면 피벗 기준으로 분할을 해주면 돼요. 피벗 기준으로 분할을 하면요. 어떻게 될까요? 왼쪽에는 피벗을 기준으로 왼쪽에는 작은 값들이 18보다 작은 15와 5는 왼쪽에, 그리고 큰 값은 오른쪽, 18보다 큰 30, 35, 60은 오른쪽에 위치를 하게 됩니다. 그쵸? 자, 이제 특징들이 조금씩 이해가 되고 알고리즘들이 이해가 될 거예요. 이 상태로 뭐 한다고요? 다시 반복을 합니다. 반복을 하면요. 자, 왼쪽부터 볼게요. 피벗 설정을 해주고요. 레프트와 라이트 똑같이 설정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는요. 마찬가지예요. 레프트 값이 피벗 값보다 클 때까지 레프트를 증가시켜주면 되는데 이미 15는 5보다 크죠? 그럼 이동시킬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고요. 라이트 값이 피벗 값보다 작을 때까지 라이트를 감소시켜줘야 되는데, 자, 라이트 값이 피벗 값보다 지금 크니까 이동을 시켜야 되는데 이동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마지막이니까. 그럼 여기서 멈추고 나면 레프트와 라이트가 같은 위치에 있죠. 같은 위치에 있으니까 레프트와 피벗 값을 변경을 해줍니다. 즉 얘와 얘를 변경을 해주면 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 5, 15 순으로 나열이 되죠. 그리고 오른쪽도 한번 해봅시다. 오른쪽도 피벗을 맨 오른쪽에 설정을 해주고요. 레프트, 라이트 설정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요. 레프트 값이 피벗 값보다 클 때까지 레프트를 증가시켜줘요. 자, 그럼 계속 쭉쭉 증가시켜주다가 피벗 위치까지 오게 되겠죠. 레프트가. 그리고 라이트 값이 피벗 값보다 작을 때까지 라이트를 감소시켜주는데 이미 35는 60보다 작으니까 멈추면 돼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레프트는 라이트보다 오른쪽에 있죠. 오른쪽에 있으니까 3번 조건을 만족시키네요. 그래서 레프트는 라이트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레프트와 피벗 값을 변경을 해줍니다. 즉 레프트와 피벗 값을 변경을 해줘야 되니까 얘를 변경을 해줘야 되는데 자기 자신을 변경을 해주면 자기 자신이죠. 그러니까 30, 35, 60 그대로고요.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다시 얘네들을 합치면 돼요. 분할된 데이터를 다시 정복을 하면 되고요. 이미 분할된 것을 다시 정복하기 위해서 재호출을 해야 되니까 리콜을 해야 되므로 스택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어때요? 특징이나 알고리즘을 글로만 봤을 때는 어렵지만 사례 하나를 가지고 하나하나 들여다보면요. 퀵정렬의 특징과 알고리즘이 이해가 될 겁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퀵정렬은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는 힙정렬을 봐볼게요. 힙정렬 같은 경우에는
전이진 트리, 컴플리트 바이너리 트리라고 해서 트리 시간의 전이진 트리에 대해서 이미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기억이 안 나시면 그 부분 다시 보고 오시면 되고요. 얘를 이용해서 정렬을 하는데요. 얘는 평균과 최악 모두 시간 복잡도가 비고의 n로그 n 이므로 상당히 효율적인 정렬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얘도 사례를 한번 들어보면요. 자, 요렇게 나열되어 있는 데이터를 힙 트리로 구성을 해보고 싶어요. 그러면 트리로 일단 전이진 트리로 주어진 대로 그대로 구성을 합니다. 17 넣어주고 14 넣어주고 13 넣어주고 이런 식으로 쭉쭉쭉 넣어주면서 전이진 트리를 구성을 하고 나면요. 얘를 이제 노드의 역순으로 자식 노드와 부모 노드를 비교하며 큰 값을 위로 올립니다. 즉 보면요. 18이 15보다 크니까 얘를 위로 올려주고요. 16이 14보다 크니까 얘를 위로 올려주고 19가 13보다 작으니까 얘를 위로 올려주고 이런 식으로 올려주는 작업을 반복하다 보면은 얘가 가장 큰 애가 맨 위에 있고 그 다음 작은 애, 그 다음 작은 애 순으로 해서 정렬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힙 정렬이에요. 물론 반대로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작은 애가 맨 위로 부모 노드로 올라오게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정렬을 하는 게 힙 정렬인데요. 자, 힙 정렬에 대해서 조금 더 들여다볼게요. 자, 우리가 배운 리스트 기반의 자료 구조가 있습니다. 선형 자료 구조죠. 이 리스트 기반의 데이터를 저장 시에는 정렬 시간 복잡도가 비고의 n이 걸려요. 자, 한번 봐볼게요. 예를 들어서 1, 3, 5, 10, 15 이런 데이터가 있습니다. 여기에 17이라는 데이터를 삽입을 할 건데 정렬해서 넣고 싶어요. 그러면 알고리즘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17을 넣으려면은 1부터 쭉 살펴보다가 15보다 크니까 요 뒤에 넣어야겠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전체를 한번 쭉 훑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를 훑어야 되니까 비고의 n이라는 시간 복잡도가 걸리게 돼요. 정렬을 하려면.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만약에 삭제를 하려면요. 내가 10이라는 데이터를 삭제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미 정렬이 돼 있기 때문에 10의 위치는 바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10의 위치를 바로 삭제를 하고 바로 나머지를 밀어 넣으면 되니까 복잡도는 비고의 1밖에 안 걸려요. 즉 삽입할 때, 저장할 때는 시간이 소요가 되지만 삭제할 때는 빨리 삭제되는 그런 특징을 갖는 게 리스트 기반의 정렬 방식입니다. 자, 그런데 힙은 어떻냐면요. 힙은요. 데이터 저장 시에 정렬 시간 복잡도가 비고의 로그 n이에요. 왜냐면 지금 요 트리 자체가 힙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에 데이터를 추가를 하면요. 추가된 데이터에 대해서 트리 구조만 일부분만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해주면 됩니다. 그렇죠? 자기와 연관되어 있는 부분만 변경을 해주면 돼요. 일부만. 그렇기 때문에 정렬 시에 시간 복잡도가 상당히 빠르고요. 그리고 삭제를 할 때도 시간 복잡도가 비고의 로그 n입니다. 왜냐면 여기서 만약에 17을 삭제했다 가정하면요. 얘만 이렇게 올려주면 돼요. 그렇죠? 다른 데이터들은 건드릴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힙 같은 경우에는 저장하거나 삭제할 때 정렬 시간 복잡도가 상당히 빠른 그런 특징을 갖습니다. 반면에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저장할 때는 시간이 힙보다는 느리죠. 대신 삭제 때는 빠르지만. 자, 그러면 어쨌든 힙 같은 경우에는 저장과 삭제 때 상당히 효율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됐을 때 이 힙 정렬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자료 구조가 하나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우선순위 큐라고 부릅니다. 우선순위 큐는요. 우선순위를 가진 항목들을 저장하는 큐예요. 이름만 봤을 때는 큐를 확장한 버전이라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요. 우선순위를 가진 큐를 의미합니다. 일단 우리가 이전에 배운 스택과 큐에 대해서 한번 다시 살펴볼게요. 스택은요. 가장 나중에 들어온 데이터가 먼저 삭제되는 last in, first out 구조를 갖죠. 그리고 큐는요. 가장 먼저 들어온 데이터가 삭제되는 first in, first out 구조를 갖습니다. 자, 그럼 우선순위 큐는 어떠냐?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데이터가 먼저 삭제가 됩니다. 왜? 힙 기반으로 데이터를 계속 정렬할 수 있어요. 빠른 시간 내에 정렬을 할 수가 있고요. 데이터를 삭제할 때도
빠르게 삭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선순위 Q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사용을 하냐면요. 네트워크 트래픽 제어에 사용을 할 때가 있고요. 그리고 운영체제, 작업 스케줄링 이런 데서 사용을 합니다. 트래픽이 높은 네트워크를 먼저 처리를 해야 되고요. 운영체제 작업 스케줄링에서도 높은 작업을, 우선순위가 높은 작업을 먼저 처리를 해줘야 되죠. 이럴 때는 우선순위 Q라는 자료 구조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스택과 Q는 간단하게 구현을 했지만 우선순위 Q 같은 경우에는 이 힙 정렬을 알고 있어야 사용할 수 있는 자료 구조이기 때문에 제가 선형 자료 구조나 비선형 자료 구조 앞에서 종류 설명할 때는 설명을 안 드리고 지금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힙 정렬을 활용하면 우선순위 Q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힙 정렬을 사용하지 않고도 우선순위 Q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그렇기는 한데 일반적으로는 힙을 활용해서 사용을 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만 정리를 할게요. 우선순위 Q는. 그 다음은 병합 정렬입니다. 병합 정렬은요, 이미 정렬되어 있는 두 개의 리스트를 하나의 리스트로 합병하는 방식, 즉 병합, 합병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얘도 시간 복잡도가 비고의 L로그 N으로 상당히 빠른 속도를 갖습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로 사례를 들어볼게요. 자, 이런 데이터를 병합 정렬로 정렬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1회전 때는 두 개씩 묶어준다고 그랬습니다. 두 개씩 묶어줘요. 그러면 이 묶어준 애들만 따로 정렬을 해주면요. 70일 2는 270일이 되고 이런 식으로 각각 정렬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는요. 또 두 개씩 묶어줘요. 두 개씩 묶어주면요. 자, 두 개씩 묶어주고 나면요. 얘네끼리 다시 정렬을 해줍니다. 그 다음 3회전 때는요. 또 요 두 개를 묶어서 다시 정렬을 해줘요. 그러면 다시 정렬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전체 이것도 마찬가지로 두 개의 묶음이죠. 이 두 개의 묶음을 묶어서 정렬을 해주면 완전히 정렬이 되는 상태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두 개의 리스트를 하나의 리스트로 합병해 가면서 정렬하는 방법이 바로 병합 정렬이 되는 거고 시간 복잡도는 상당히 빠른 효율적인 알고리즘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요. 기수 정렬이라고 부르고요. 버킷 소트라고도 부릅니다. 얘는요. Q를 사용해요. Q를 사용해서 자릿수별로 정렬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얘는 평균과 최악 모두 시간 복잡도가 비고의 DN으로서 속도가 상당히 빠른 알고리즘이에요. 대신 Q를 사용해야 되는 단점이 있긴 하지만요. 자, 15, 27, 64, 25, 50, 17, 39, 28을 기수 정렬, 버킷 정렬로 정렬을 해볼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요. 1의 자리에 해당하는 버킷, 얘를 Q거든요. 버킷이 Q예요. 여기 자료 구조에 데이터를 분배 후 꺼내어 정렬을 합니다. 즉 15 같은 경우는요. 1의 자리가 5죠. 그리고 Q가 0부터 9까지 10개가 있습니다. 이 10개를 가지고 활용을 하는 건데요. 5 같은 경우는 어때요? Q5에 넣어주면 되겠죠. 1의 자리가 5니까. 그 다음 27은요. 1의 자리가 7이니까 Q7에 넣어주고요. 그 다음 64는 1의 자리가 4니까 Q4에 넣어주고 25는 1의 자리가 5니까 Q5에 넣어주고 이런 식으로 쭉쭉 넣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죠. 그럼 얘를 이제 처음부터 쭉 뺍니다. 처음부터 쭉 빼면요. 50 빼고 64 빼고 15 빼고 25 빼고 이런 식으로 쭉쭉 빼요. 그러면 50, 64, 15, 25, 17, 27, 28, 39 이렇게 한 번 정리가 되죠. 그 다음에 10의 자리에 해당하는 버켓의 데이터를 분배하여 꺼내어 정렬합니다. 다시 10개의 Q를 활용을 해서 이번에는 10의 자리를 보는 거예요. 50 같은 경우는요. 10의 자리가 5죠. 그러니까 Q5에 넣어주고 그 다음에 64 같은 경우는 10의 자리가 6이니까 Q6에 넣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넣어주면 돼요. 그렇게 해서 쭉쭉 넣어주면요. 39까지 해서 들어가게 되고요. 얘를 이제 또 순서대로 빼줍니다. 그러면 15, 17, 25, 27, 28, 39 순으로 쭉쭉쭉 정렬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15, 17, 25, 27, 28, 39, 50, 64 순으로 정렬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어때요? 얘 한 번 할 때 N번 데이터를 훑게 되고 그리고 얘를 넣을 때도 N번 데이터를 훑게 되죠. 그래서 이 N번이 되니까 비고의 DN
되는 겁니다. D는 그래서 자릿수가 되는 거고 얘는 10의 자리까지가 있으니까 2번 활용을 하니까 D가 2가 되는 거라고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해서 정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런 정렬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서 제가 우선순위 Q까지 설명을 드렸어요. 또 우선순위 Q를 활용한 다양한 알고리즘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 기초자료구조 시간에서까지는 다룰 건 아니고요. 그 우선순위 Q에 대해서는 나중에 심화자료구조나 알고리즘 수업 때 제대로 활용할 수 있을 거고 지금은 우선순위 Q가 뭐구나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요 탐색을 할 거고요. 정렬을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탐색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기억장치에서 데이터를 찾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정렬이 되어 있으면은 탐색을 하는데 시간이 훨씬 더 단축이 됩니다. 즉 창고에 물건을 넣어 놓을 때 아무렇게나 넣어 놓으면요 내가 찾고 싶은 물건을 찾을 때 찾기가 힘들어요. 하지만 창고에 물건을 기준을 가지고 정리를 해 놓으면요 내가 물건을 찾을 때 빨리 찾을 수 있어요. 그거와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렬을 먼저 공부를 한 거고요. 다음 시간에 탐색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